안녕하세요. 추심팀장 배구현입니다. 오늘은 신용정보회사 추심 의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엄청 많죠. 대한민국의 추심회사들이 엄청 많고 또 추심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도 엄청 많습니다. 간혹 이제 저한테 전화 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회사에 의뢰하셨다가 추심이 실패했다, 맡겼는데 선불만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흐지부지 시간만 지나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연락 주시기를 하시는데, 우선 추심이라는 것이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 단추부터도 계속 잘못 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통 이제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려고 하시면 우리 채권자분께서 가장 많이 찾아보시는 곳이 유튜브, 또 블로그,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찾아보시는데,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전화만으로 제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또 저희 블로그를 보시거나 이렇게 온라인상의 홍보성 이런 영상이나 글을 보고 섣불리 계약을 하는 것이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영상을 간간히 이제 한 이틀, 3일 전부터 간간히 찍어내고 있지만, 블로그는 아주 오랜 시간부터 꾸준히 좀 쓰고 있는데요. 다들 당연히 이제 영업은 해야 되겠죠. 저희 추심이라는 것이 저희가 수익 활동을 하려 그러면 회수를 해야지만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그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또 이 수익이 생기려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저희가 돈 벌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채권을 저희가 수임하기 위해서 주변 변호사, 신용정보회사 경쟁자들과 제가 영업에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채권자들이 요즘에는 하도 이 인터넷 매체나 이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가볍게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화해서 설명 들어보고 또 비교해보고, 또 비교라는 부분 수수료만다, 수수료 비교해보고 이렇게 선택하시는데, 저는 채권 추심이라는 것이 간단히 전화만으로 그 담당자의 역량이나 이 사람이 내 채권을 소중히 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채권 추심 담당자를 선택하는 일이 채권 추심의 성패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인류 그 암에 대한 아주 유능한 의사한테 찾아가느냐, 아니면 암과는 딱히 상관이 없고 경험도 없는 이런 의사한테 찾아가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이게 추심이 이런 병과 목숨과 연관짓기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추심 계약을 하게 되면 변호사도 그렇고 신용정보회사도 그렇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위약금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은 1년이거든요. 신용정보회사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채권자 요청에 의한 해지가 안 됩니다. 가능하지만 채권 금액의 10%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 팀장의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 블로그를 보고 다른 사람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전화상으로 이제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들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하지만 섣불리 선택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저와 또 채권자의 성향이 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추심 진행하는 과정이 채권자가 또 원하지 않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법조치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계속적으로 법조치를 해야 되는 담당자가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한 형사고소를 한다든가, 이 추심계약 때문에 담당자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채권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를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법조치들로 인해서 오히려 채무자가 숨어버리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발생합니다. 법조치도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채무자가 숨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채권이 망쳐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간혹 이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추심 의뢰를 하셨다가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자가 필요하다, 이건 즉시 해야 된다라는 어드바이스를 듣고 진행을 했다가, 채무불이행자라는 거는 신용불량자죠. 이렇게 신용불량자를 채무자로 만들어버려서 오히려 변제할 수 있는, 예전에 채무불이행자를 만들기 전에 변제할 여력이 있었던 채무자였는데요, 채무불이행자를 만들면서 이제 변제 여력을 상실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도 쓰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판결문 받아서 채무불이행자 등재하면 이 사람 돈 갚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해버린 거예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해버리니까 채무자가 신용 평점이나 이런 게 완전 하락하지 않습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게 되면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이 정지가 되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채무자한테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켜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상황마다 이제 채무자한 접촉해가 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추심 현장에서 채무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택에 나온 거대로 그런 뭐 이런 전략들을 무분별하게 써버리면 나중에 이게 변호사 사무실이든 타 신용정보에서든 하여튼 뭐 잘못된 추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저한테 넘어오든 아주 잘하는 추심 직원한테 이 채권이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추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무자를 우리가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채무자를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채무자의 변제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 추심이거든요. 우린 돈을 받는 게 목적인 것이지 채무자가 뭐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니고 망가뜨려서 죽여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고요. 우리가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채권 추심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유튜브 블로그상에 뭐 꽤나 뭐 신뢰성 있는 글도 올라오고 뭐 영상도 올라오고 하지만 내가 피해본 금액에 대한 이 채권,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받는 담당자를 선택하시는 거는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방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문해서 이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합법적인 뭐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진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맞는 거인지, 또 추심 진행하는 한 기관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담당자의 성격, 또 성향들, 또 의지, 또 눈빛, 또 외모,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보고 또 직접 눈을 마주쳐보고 대화를 하면서 결정하실 문제이지, 우리가 마트에서 수박 고르듯이 수박 두드려 보면서 아 요건 내 참 달고 맛있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직접 찾아보고 전화통화도 좀 수차례 해보고 또 상담도 받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이런 소중한 채권들을 대신해서 진짜 잘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신중하게 선택해서 맡기셔야지만 담당자와의 신뢰관계도 쌓이고 또 담당자를 100% 믿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추심 행위라는 것들이 추심 회사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100% 믿어야지만 추심하는 담당자도 그렇고 그 의뢰한 채권자도 그렇고 모두가 같이 유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따라서 간단한 블로그 글 보고 신용정보회사를 선택한다든가 여기는 블로그 글 보고 쭉 전화했더니 여기는 20% 주고 여기는 15% 주고 여기는 25% 주고 이렇게 수수료도 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채권 추심에 대한 성공 수수료를 왜 다르게 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직접 만나서 설명 좀 들어보고, 내가 피해본 금액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하실 때는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간단히 전화도 몇 통화 해보고 아 여기 좋겠구나, 아 이 사람이 블로그를 많이 올렸으니까 이 사람 참 신뢰가 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참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렸으니까 이 사람은 참 신뢰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직접 이제 만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남편 고르듯이 또 와이프 고르듯이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채권 금액이 크고 어려운 채권일수록 더욱더 그래야 되고요.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소액 채권들은 뭐 누가 뭐 이렇게 어려운 채권들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제 3, 4천만원 또 1억 이상의 이런 고액 채권들은 첫 시작을 잘못하면 이 채권을 아예 이제 소멸돼 버리거나 아예 회생 불가한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셔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이 채권을 다른 담당자한테 또다시 맡긴다고 하셔도 채무자가 신용정보회사를 우습게 보게 마련이고요. 아예 변제 여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뭐 1년, 2년 추심 담당자를 찾아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추심에 대한 부분들은 타이밍이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채무자 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노트에 한번 잘 적어보세요. 뭐 1번 배팀장, 뭐 2번 뭐 이팀장, 3번 변호사무실, 4번 법무법인 뭐 이렇게 쭉 적어놓고 이 사람의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짧고 굵게 판단하시고 미팅하셔서 현명하고 신중한 결정하셔서 신속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그 계약 조건들, 또 법 조치, 기타 등등의 궁금하신 내용들을 잘 메모해 주셨다가 내 자신과 맞는, 또 나의 컨셉과 잘 맞는 담당자를 잘 선택하셔서 수가 안 돼서 고민하고 계시는, 또 고통받고 있으신 채권자분들 계신다 그러면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또 이동 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원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지금 못 받은 돈, 또 떼인 돈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 그러면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